너무너무 보수의 반발이 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자꾸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이 세 사람의 잘못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세 사람을 오늘 한번 제가 짚어볼까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무식함,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 그리고 조국 수석의 위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레떼르를.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요즘 참 많이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뭐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만은 제일 저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너무 좀 극심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도 물론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뭐 싸우고 또 대립하고 한 적이 물론 뭐 여러 번 있었죠. 그죠? 격렬하게 반발한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되게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대로 뭐 10월 유신이라든지 70년대 초에 또 뭐 삼선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뭐 5.18 그런 광주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그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정말 나라를 뒤엎는 듯한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 이 좌우가 그렇게 대립하고 반목한 적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한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데 너무너무 보수의 반발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보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자꾸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정권이 일을 못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 제대로 뭘 이룬다는 게 이렇게 격치는 격렬한 반발.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정말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무자비하게 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예.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노와 경멸의 감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왜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에 내 나름대로 분석한 걸 좀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세 분의 그런,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아주 큰 실수가.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지함, 네. 또, 우리 조국 민정수석의 위선, 네.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이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을 갖다가 오늘은 제가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국, 수석의 위선과 문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한 걸 갖다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저는 사실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오랫동안 가져온 사람입니다. 저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대학도 같은 대학을 나왔고 뵌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또 지적으로도 책도 여러 권 쓰고 또 정두원 신한국 자유한국당 소속이랬죠. 그분 의원이 쓴 책에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에서 상당히 두 사람의 총리가를 뽑았는데 제일 좋았던 총리로
이분하고 이해창 총리를 뽑았는 그런 경력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총리가 뭐 할 말을 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경력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무식한 것 같아요. 참 이거 쓰기가 곤란한 단어긴 합니다만은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는 정치가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꾼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구분될까요? 정치가라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statesman, 그죠? 영어로 정말 나라가 정치가에 의해서 다스릴 때는 나라가 잘 되죠. 정치가라는 사람은 우선 올바른 역사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100년 대계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정치꾼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이익, 당장의 이익, 정파적 이익 여기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정치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잘 될 때는 정치가가 가들이 많을 때고 이제 정치꾼이 많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정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우리 이해찬 총리를 뵈니까 저는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정치꾼이에요. 전형적인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치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다.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그 역사의 발전 원리에 대한 이해를 소위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네. 그리고 그 역사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역사의식 그에 기반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 역사 발전의 원리, 기본 원리, 역사의식, 역사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해찬 총리를 뵈니까 이분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역사의식이 없는 큰 정치인이라는 것은 무식한 정치꾼이죠. 한마디로 이해찬 총리는 단기적인 정파적 이익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정치가 이렇게 지금 엉망이냐 하는 데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분이 한 작년인가요? 한 1년 됐을 거예요. 엉뚱하게 갑자기 진보가 50년을 집권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진보가 100년을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을 한 정파가 집권한 나라는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50년 집권하니까 싸그리 다 망했어요. 소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한 정파가 지금 불과 20년은 집권하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엉망됐죠. 큐바 보세요.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70년 집권하고 나니까. 북한 보세요. 한 정파가 70년 하니까 모두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역사의 기본 원리라는 거는, 역사의 발전 원리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는 뭡니까? 인류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국민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배 고픈 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배 아픈 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배 고픈 게 더 급하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한 80만 년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역사가 된다 그러는데 인류는 79만 9,700년 동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난 200~300년 동안에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 잘 살게 된 그거는 왜 그렇게 잘 살게 됐을까? 큰 이 지구촌에 그 전에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 그죠? 불란서 혁명 이후로 1779년에 불란서 혁명 이후로 자유가 확산되면서 물론 영국에서 14, 15세기부터 그 시발이 됐지만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 자유가 확산되면서 인류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유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 잘 먹이고 싶어서. 소장농,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온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떡이 무럭무럭 자라서 빈곤을 우리가 해결했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자유 덕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나 자유의 한 가지, 그죠? 결함이 있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있어요. 이건 뭐냐? 자유가 주어지면 떡은 크는데, 떡을 다 똑같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죠?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겨서 배 고픈 거는 해결했는데 그 자유로서 결과로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배 고픈 거와 배 아픈 거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고픈 거를 해결하려니까 배 아픈 거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배 고픈 거, 그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그죠? 배 고픈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떡을 키우고 나면 배가 아프지니까 이걸 교정해야 되겠다 해서 소위 배 아픈 거를 고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게 진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 보수와 진보, 배 고픈 거와 배 아픈 것이 교대로 이렇게 집권하면서, 그죠? 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교대로 집권하면서 한땐 떡을 키워서 배 아픈 걸, 고픈 걸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보가 들어와서 배 아픈 걸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오래 집권한 나라는 다 망했어요. 진보만 집권한 나라. 지금 베네수엘라, 큐바, 망하진 않아도 거지가 돼. 공산주의자들, 북한. 이게 역사 발전의 원리예요. 그걸 뻔히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되는데 금방 알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진보가 50년, 100년 집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걸 보고 나는 야, 이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구나.
역사의식이 전혀 없구나. 우리나라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보수지만 진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진보지만 보수까지 포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리더할 때 그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이 잘 되고 영국이 잘 되고 불란스가 잘 되고 독일이 잘 되고 하는 거는 다 그런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올 때는 거죠. 그죠? 그 기본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주무총리까지 하고 지금 저 여당을 갖다 저렇게 이끄니까 이게 그거를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정파적이다 이거죠. 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존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진보가 50년 100년 집권해야 된다. 역사의식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그 말 들었을 때도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은 이번에 그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경원 대표가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라는 언론이 보도가 안 되도록 좀 그런 거 안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찬 총리가 흥분하는 거 보고 대표가 정말 저도 기가 차고 저뿐 아니라 수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기가 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국가 원수 모독죄 유신 시대에 하던 이야기죠. 그죠? 지금 국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에? 국가 원수라고 그걸 모독하고 안 하고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착오라도 분수가 있지. 국가와 나라가 아니라 정파적인 이익이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 모독당했다고 광분하는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여당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 징계위원회에 그걸 하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외국 신문에 보도된 걸 인용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무식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영국이 발전한 거는 언론의 자유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미국에서 어느 직장에서 부하가 상사한테 욕을 했어요. 아주 나쁜 욕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 뭐 쌍놈에 뭐 이런 게 했겠죠. 그래서 파이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 당한 저 직원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 당한 직원이 이겼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언론의 자유 침해예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민권을 해쳤다는 거예요. 저 고용주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론의 자유까지 어떤 것만 막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났는데도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이런 것만 막아요. 사람은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미국의 헌법 정신의 가장 1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위 First Amendment라 그러죠. 제1수정 헌법이에요.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는 잘 몰랐는데 나라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헌법 개정을 했는 1번이 바로 언론의 자유 보장입니다.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이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국가원수 모독죄, 아양을 떨어도 분수가 있지.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걸 갖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특파원들이 다 정말로 기가 차서, 왜? 아까 미국 스탠다드를 알거든요. 그게 선진국의 스탠다드예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당에서 유감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저도 여당의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 같으세요? 나경원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막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뛸 때 지도자는 여보시오. 이런 자리에서는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들 왜 이래? 기본적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고요. 그 언론의 자유를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사법부잖아요. 그죠? 사법부의 권위와 그것이 정말로 존중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구속됐을 때 우리 이 대표가 한 이야기들,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대표가 하니까 지금 우리 사법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농단은 과거의 농단이라 지금 이 온갖 사법부를 갖다가 모욕하고 하고 있는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이게 더 심한 농단이랬다고 저는 나중에 기억사에 기록될 겁니다. 완전히 정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법부가 그동안에 조금 과하게 갔던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물론 사법개혁이 지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 지나친 면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접근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우리 국민의 최후의 보호라는 걸 알고 그걸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그 권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판사가 양심에 입각해서 그 사람 박근혜하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중죄를 선고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편이 당하니까 이 사법부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부는 이런 유해 이런 사람 정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치꾼하고 정치가의 구분이라는 게 정파적이면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저는 무식에서 온다고 봅니다. 나는 이해찬 대표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질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역사도 모르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데 정치가로서 총리로서 전직 총리로서 해야 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너무나 큰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흥분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서야 돼요. 정치인으로서. 무식한 사람이 피해는. 그럼 무식한데 또 오만한 면도 있어요. 100년, 50년 집권해야 한다. 그 오만에도 있거든요. 참 무서운 사람이, 나라에 가장 큰 해를 미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지도자냐면은 무식한 사람이 오만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 말이 좀 과격한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한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